네, 안녕하세요. 난세기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대학교 스튜디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어가지고 오늘은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제가 사는 집에서 녹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비나 혹은 마이크나 조명이나 다 변변치 못해서 영상에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비교를 좀 했었는데요. 그 문재인 행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이나 혹은 코로나19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그 대처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 오류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올린 난세기가 어떤 채널인지에 대해서 올린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문제들과 그리고 그 영상의 댓글들 사이에 어떤 기묘한 공통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공통점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확증 편향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확증 편향은 인지적 편향의 일종으로 기존에 형성된 사고나 가치,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들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신념과 객관적 사실이나 상황이 배치되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반대로 기존의 관념을 유지한 채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인지 부조화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확증 편향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확증 편향은 정보 선택뿐만 아니라 정보 해석에 대한 편향적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네, 이게 사전적인 용어인데요.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우리 사회에 최근 굉장히 많이 만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확증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찾아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실만을 취합해서 그것이 전체의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에 배치되는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공격하거나 혹은 린치해버리는 그런 성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확증 편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게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뒤바꿔 놓으며, 이것이 개인의 범위가 아니라 전 사회의 범주로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봤을 때에는 본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그들이 설파하는 논리를 따르며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집단이나 혹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또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내세우는 반론과 그리고 본인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깔아뭉개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SNS가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확증 편향성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팩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팩트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러한 팩트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사실 과거 우리가 팩트를 구하는 시점은 신문이나 방송이었습니다. 즉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런 권위를 인정받은 기자들이 팩트에 접근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었고, 우리는 그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팩트라는 것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이 생기면서 이제 누구나 저저마다 팩트라는 사실에 접근을 할 수 있었고, 본인들의 시각에 맞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팩트를 재가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SNS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만 본인이 더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소재, 더 자극적인 뉴스만을 찾아다녔고, 혹여 이러한 뉴스가 혹은 이러한 사실이 자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각종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에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부풀어진 그런 상태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이 팩트라고 믿으며 기존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미디어나 혹은 뉴스보다 그런 SNS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가 발생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식에 전혀 그런 뉴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여왔고, 그러한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유튜브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생기고, 그 계중에는 뭐 정치나 시사 혹은 뭐 역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시사 유튜버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존의 언론 매체에 더 매달리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서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뉴스들을 접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은 어떤 보수적인 색채 혹은 어떠한 뉴스를 가지고 와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뉴스들을 보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또 뭐 유시민의 알릴레오 같은 그런 진보적인 채널들은 어떤 사실을 봐도 진보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친여당이냐 혹은 내가 친문이냐 혹은 내가 비문이냐 뭐 여러 가지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러한 뉴스들을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작동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추천 영상을 주는데요. 보수적인 색채의 영상을 보던 사람들에게 유튜브 알고리즘은 좀 더 보수적인 색채 영상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유튜브에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 취미 혹은 내 기호에 맞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영상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진보적인 채널들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채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보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팩트를 전달받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A라는 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원래 A라는 정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순수한 팩트죠. 하지만 이 A라는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는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 A라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팩트인지 그걸 모두 파고들 만큼의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캐내는 것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팩트에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팩트에 접근한 기자들은 그 팩트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제 기사를 쓰겠죠. 우리는 그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팩트는 한번 굴절됩니다. 이것이 정말 완벽한 사실이라면은 기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옮겨 쓴다 하더라도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기자가 속해 있는 집단, 즉 뭐 방송사나 언론사 등의 그런 입김을 받아서 그러한 원래의 팩트는 조금 다르게 꺾여서 사람들한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 팩트에 대해서는 조금 그나마 원형을 보존하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 시장의 발달 이후 이러한 기자들에 의해서 한번 굴절된 정보는 각 진영의 논객들에 의해서 다시금 굴절이 되고, 여기에 몇 개의 단어가 더 붙고 몇 개의 수식어가 붙으면서 완전히 자극적인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팩트라고 불리며 그 진영의 사람들은 이것만이 팩트고 다른 쪽 진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팩트가 아니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어떤 보수 진영 어떤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런 사진이 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손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것임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잘못했다, 국가 간에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 많이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그나마 논리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는 것이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세우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 진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다양한 사실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고, 저는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는 유시민 씨가 어쩌다가 그런 지경에 이르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실이 아닌 부분들, 상당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들을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팩트라고 믿고 그것에 배치되는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는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증 편향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사태 때 정말 많이 휘둘렸었죠. 그 광우병 사태의 발단은 MBC PD수첩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PD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자극적으로 방송을 했고 그 방송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장에 뛰쳐나와서 이명박 나가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지 말라, 뭐 국민의 생명을 죽이는 뭐 보수 세력 나가라, 뭐 굉장히 많은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011년 대법원 판결에서 광우병 사태 당시 사태의 장본인이 됐던 그 PD수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편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정보가 사람들을 현혹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그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위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사회 통합은 좀 더 영원한 일이 될 것이고 적대감과 증오감만이 이 사회를 지배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고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퇴행과 퇴행을 거듭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로지 선동만이 남을 것입니다.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구독자분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좀 더 자극적인 얘기 혹은 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얘기를 찾아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 수익도 되고 또 그런 욕도 안 먹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히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혹은 그만하라고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는 것은 욕도 덜 먹고 뭐 탈북자 주제 뭐 아니야, 니네 나라로 꺼져라라는 등의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듣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내세웠던 소신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듣기 좋게 들리든 듣기 싫게 들리든 오로지 진실된 방향으로 나아가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얘기, 그리고 오로지 합리적인 논거에 근거해서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그 초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상식적으로 진행 논리가 아닌 오로지 합리적인 논거에 근거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